이 입시 영어를 시작하는데 골든 타임이 있나요? 딱 이때는 그래도 꼭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때 시작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때는 언젠가요? 골든 타임이라고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은 네. 좋든 싫든 중학생이에요. 즉 중학생이 되면 흔히 과목으로 접하는 그런 방식들을 중학생이 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니까. 나오니까. 그리고 내신도, 학교에서 네.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런 걸 요구받으니까.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당연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점은 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현재 EBS에서 영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어교육 크리에이터 성기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혈인파파 성기용입니다. 듣기 노출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자면 네. 이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을 활용한 듣기 노출을 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히나 네. 아이가 어릴수록 이 영상에 중독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영상을 어떻게 골라야 하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또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이 미디어 활용은 조금은 계획을 하고 하셔야 돼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히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효린아, 이거 네 보고 싶은 거 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에게 활용하기 부적합한 그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또한 발음이 완전히 영어 공부과의 발음이 아니거나 네. 혹은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거나 부모님께서 생각하는 좀 봤으면 하는 또 혹은 좀 교육적이거나 혹은 교육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이의 정서나 인성적으로 크게 해치지 않는 괜찮은 그런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추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클릭하고 있고 맞아요. 결국은 흘러 들어가서 영어가 아예 안 나오는 무음인 그냥 소리만 나오는 그런 걸 보고 있거나 영 엉뚱한 그런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한적 자율성이다 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이에게 보여주실 때는 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보여주시기보다는 TV에 미러링을 해서 보여주시고 결국은 휴대전화나 이런 그 재생기기는 부모님이 소지하시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페파피거다 아니면 블루이다 라는 거 그럼 이걸 네가 봤으면 좋겠어 혹은 보다 보니까 아이가 이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채널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너는 뭘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보여주고 아이가 고른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권한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보는 것도 계속해서 때를 쓰거나 혹은 칭얼거리가 계속해서 뭔가 밀당을 하는 이런 에너지 소모가 커지면은 볼 수가 없다는 점 이런 걸 애초에 합의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1시간을 권해드리거든요. 네. 한 2시간이 되면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소아과협회나 혹은 국제보건기구에서도 네. 24개월이 지났을 때는 한 1시간 전후로 보여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미디어나 이런 AI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동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런 기기나 미디어나 AI를 빼는 것은 또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좀 더 친해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사용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를 보면 적절한지를 아이한테 애초에 설명을 해주고 TV도 본인이 직접 그 시간이 되면 끌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시간에 대한 규칙을 잘 정해야 되고 두 번째 컨텐츠는 유튜브라는 무한한 바다에서 아이가 마음대로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한 컨텐츠 내에서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 부모님이 선택한 컨텐츠를 너무 좁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재밌어 할 만한 그런 기호나 취향을 고려해서 그런 영상들을 여러 개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아이가 뭐 이렇게 표지나 안에 있는 내용이나 캐릭터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네. 그런 거는 어떤가요? 그 유튜브에서 게임들을 중계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어로 하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거를 많이 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어렸을 네. 때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컨트롤이 더 잘 됐는데 조금 크면서 자기가 이제 게임에 대한 걸 영어로 보겠다 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걸 많이 보게 됐고 어느 날 막 what the heck 막 이러길래 제가
어디서 배웠냐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했다면서 막 네. 왔더 이러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 되는 부모님들이 할 수 없이 영어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아이가 더 이상 나는 페파피그는 못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임 영상들 보여주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시길래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은 건지.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린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게임 영상을 통해서 영어 측면에 있어서 배울 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영어를 요만큼을 배운다고 쳤을 때 읽는 게 좀 많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언급을 말씀드리는 것을 페파나 블루이 어떻게 보면 미취학이나 초등 저학년이 보기에 네. 좋은 그런 영상 두 개를 그냥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네. 실제로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학년별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있거든요. 네.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요즘은 쿠팡 플레이에도 네. 상당한 영상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사실은 물론 게임 영상이 아이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관심을 끌 수 있고 양을 확보하는 데는 용이할지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부작용이 많지 않는 것 아까 초등에서 중요한 게 원서 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건 뭔가요? 네, 아주 많이 잊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네. 아이가 영어를 접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수용하는 것, 듣고 읽는 것에 거의 많이 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영어는 언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스윙을 안 해보고 유튜브에서 이 드라이브, 이 스윙을 100번 보고 1000번을 보면 제가 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잘 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쳐봐야죠. 뭔가 모델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 중심 이동이 되고 뭐 이 면이 열려야 되고 닫혀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보고는 체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영어를 출력해보는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인풋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풋이라는 것은 귀로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와 반면에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런 출력하는 연습, 즉 영어를 써보거나 영어를 말로 해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특히나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영어 쓰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우리 때는 쓰기나 말하기를 학교에서 평가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안 하고 지나갔던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도 강조가 되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언어 자체로도 어느 정도 잘 해야 나중에 또 읽기를 베이스로 한 시험이 나왔을 때도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네네네.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수능을 칠 때는 그 과정이 없어도 네.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적이진 않았지만 네. 지금은 당연히 그거를 해야지 그 영어를 습득할 수 있고 또한 그래서 그 위에 학습을 얹어갈 수 있는 것인 것이죠. 과거 한 10년 이상 전부터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서술형 평가가 계속해서 이 필수 부분으로 일정량 이상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능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입시를 위해서 쓰기를 해야 되고 말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쓰기를 해야 되고 말하기를 한다라는 것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인데 그런데 보니까 입시에서도 요구하네. 그러면 추가로 뭔가를 다른 걸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어떻게 보면 좀 디폴트 값, 가장 기본적인 그런 로드맵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파트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언어니까 그렇죠. 당연히 4대 영역을 골고루 이렇게 좀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기본기가 쌓였다라고 하면 입시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이 입시 영어를 시작하는데 골든 타임이 있나요? 딱 이때는 그래도 꼭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때 시작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때는 언젠가요? 골든 타임이라고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은 네. 좋든 싫든 중학생이에요. 즉 중학생이 되면 흔히 과목으로 접하는
그런 방식들을 중학생이 되면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니까. 나오니까. 그리고 내신도, 학교에서 네.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런 걸 요구받으니까.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은 당연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점은 네. 완전히 입시형으로 간다.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영어 책을 좀 많이 읽어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중학생이라고 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 현재 있는 아이들, 중학생들을 보면 영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사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 않거든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읽었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적은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못 하시겠지만 한가해요. 네. 동의 못 하시겠죠. 중학교 학부모님이 네. 아니신데도 네. 동의를 못 하시겠죠. 근데 이게 제가 한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고등학생에 비하면 한가하다라는 거죠. 중학생도 일과는 바쁘죠. 그러나 여기서 한가하다라는 거의 의미는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로 그때 가서 책을 좀 읽힐 걸 이라고 느끼면 중학생은 실천을 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최대한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읽다 보면은 학교 공부하는 그런 교과로서 접하는 그런 영어 문법이나 그 안에서 뭐 주제를 찾는다거나 뭐 논리적 관계를 찾는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속도가 붙게 되고 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입시영어라는 언어 그 용어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꼭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입시 영어라는 게 뭔가 한국식 영어이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국어도 입시 국어를 누구나 다 하지 않나요? 하죠. 초등학교 때까지 뭐 이런저런 책 읽고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은 상징이 뭐다, 시조도 배우고 과거의 문학 작품도 배우고 비문학 지문도 하고 그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어적인 그런 우리말 역량이 갖춰지면 학습을 겸해서 수준을 높여가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초등학교 때는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영어를 듣고 읽는 것을 어떤 규칙이나 암기나 그런 것들을 좀 덜 하면서 언어적으로 좀 더 많이 초점을 갖췄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었다면 서서히 그런 학습도 겸해야 되는 시기 그게 좋든 싫든 중학생이 되면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은 네. 이 노출이 정말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한 2, 3년, 한 1, 2년 정도는 즉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 문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5학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어 노출량이나 영어 독서량에 따라서 약간 고무줄처럼 조정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늘 두 가지만 크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듣기에 네. 대한 것, 또 원서 읽기, 유초등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쓰기와 말하기까지도 조금씩 챙겨가면 좋다. 그렇죠. 네. 그러면 초등 시기에 말하기나 쓰기도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보면 좋은 걸까요? 네, 우선 쓰기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많이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말 쓰기도 한글 쓰기죠. 아이가 언제 하죠? 아이가 보통 보면 자기 이름이나 혹은 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면 6, 7, 8세 그 정도 되잖아요, 보통. 그럼 그때 한글을 익히면서 이렇게 내 이름도 써보고 엄마 이름도 써보고 아빠 이름도 써보고 일반적인 사물들, 내가 가는 유치원 이름 이런 네. 것들을 써보잖아요. 네. 즉 뭔가 긴 글을 처음부터 목표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글자 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영어 쓰기의 시작이고 어떨 때는 영어 쓰기로 그게 넘어간다면 처음에는 베껴 쓰기. 책 제목을 그대로 내가 읽은 책을 기록해 놓는 거 독서 기록장처럼 그러면서 이 뭐 많이 헷갈리는 BD나 PQ나 이런 것들 요게 요거구나 본인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껴 쓰기 베껴 쓰다 보면은 이 표현 안에 처음에는 I like to play baseball 이라는 게 어떤 책에 나왔는데 그럼 사커는 안 되나? 예를 들자면 그래서 바꿔 쓰면서 뭔가 그 안에서 나는 요렇게도 써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좀 바꿔 써보게 된다거나 이런 게 연습이 쭉 하다 보면은 서서히 나만의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형태는 어떨 때는 책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영어 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재들이 알파벳 쓰기부터 뭐 일기 쓰기나 이런 원서를 기반으로 하는 쓰기나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재들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출간한 그 로비니엘 스쿨이라는 책이 5권짜리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보면 영어 원서 AR 지수로 치면은 1점대 초반에서 2점대 완전 초반까지에 있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판매력이 높은 그런 책을 쓰기 책으로 변환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책도 활용해 보시면 참 괜찮고요. 그리고 사실 이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이 모든 많은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쓰기 책을 출간을 하고 있고 요즘 이렇게 시시한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아이와 함께 한번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영어를 못해서 아이한테 말하기 환경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말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 또 부모님께서는 죄책감까지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해줄 수 없는 건 시원하게 내려놔야 돼요. 네. 그리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말하기 같은 경우는 기관을 활용하셔도 좋고 혹은 화상영어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영어에 좀 익숙한 아이들은 또 비용이 상대적으로 화상보다는 저렴한 전화영어를 해도 괜찮은 거고 또 요즘은 이 챗 GPT라는 엄청난 도구가 있잖아요. 네, 네. 챗 GPT도 유료 버전을 쓰면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안 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챗 GPT 뭐 그 실시간 대화라 해봐야 간단한 뭐 이런 AI 스피커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거에 95% 정도로 정말 유의미하게 네. 나의 입맛에 맞게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고 그거를 진행을 해주고 난이도 조절도 가능해서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려요.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전 챗 GPT를 음성으로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항상 타이핑으로 제가 물어보고 네네. 걔가 타이핑으로 대답해주고 이런 형태였는데 영어로 제가 질문하면 걔가 잘 알아듣고 다시 영어로 길게 얘기해주고 이런 게 지금 가능한 세상인가요? 가능하죠. 아, 이게 단순히 단답형으로 이렇게 네네네. 톡톡톡 하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이 입력어를 우리말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아이가 그걸 한다면 효린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영어 책은 요 정도 수준으로 읽어. 네.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할 건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 아이는 인형놀이를 좋아해. 네. 그럼 인형놀이를 하는 그 과정이나 혹은 여기가 미국이라고 가정을 네. 하고 네. 네가 카운터에서 점원 역할을 좀 해줘, 챗 GPT야. 그리고 이런 인형을 사려고 해. 이 대화를 진행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걸 다 해주고 혹시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챗 GPT가. 그러면 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이 AI가 못 알아들으면 다시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 점원 역할을 하는 AI가 너무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한다. 그러면 잠시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근데 해보니까 네가 너무 어려운 말을 쓰는 것 같아. 표현을 조금 더 낮춰줘. 난이도를 낮춰줘. 이러면 조금 더 간결하고 쉬운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입맛에 맞게 할 수 있고 또한 지금 나는 할 게 없는데 나 지금 좀 심심해. 너무 지루한데 뭔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도 대화를 정말 사람이 묻는 거 이상으로 친구보다 나아요. 이 영어로 말 걸어주는 거는. 웬만한 화상 영어보다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안 하시고 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몰랐어요. 안타깝죠. 이게 네. 가격으로 치면은 한 달에 $20만 내면 되니까 네. 유료 버전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도 남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마치 챗 GPT 홍보 같네요. 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다 하고 보면 그 아이와 챗 GPT가 나눈 그 모든 대화가 글로 기록이 되어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혹은 그렇게 해서 다 나왔다 그러면 오늘 대화에 있어서 내 아이 효린이가 만든 가장 중대한 영어 오류 3개만 짚어줘 라고 하면은 바로 그 안에 있어서 뭐 논리적 흐름을 뭐 짚어줘 혹은 영어 표현의 어색함, 어휘의 쓰임이 뭐 좀 어색했던 이런 걸 딱 3개만 짚어줘. 다 짚어달라고 하면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따로 어떤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도 내 아이가 말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뭐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생산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말하기에 대한 궁금증을 일단은 기관을 가시거나 화상영어를 하는 것 이것도 유의미하죠.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시기 전에 일단은 챗 GPT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좋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인생에서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제가 교사가 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임용에 합격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그 느낌이 아직 잊혀지지 않거든요. 네. 막 기쁘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막 어머니 우시고 네. 막 합격했다고.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사가 되면 큰 걱정 없이 정년을 채우고 뭐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큰 걱정 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 네,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어쩌면 그게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사일 때도 제가 계속해서 뭔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사이니까 처음에 제가 시도를 했던 게 2014년인가 5년인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교재를 한번 써보자. 영어 문법 교재나 영어 교재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서 많은 출판사에 원고를 돌렸는데 네. 전부 다 거절당했었거든요. 네. 누가 그걸 써주겠어요. 그때는 뭐 제가 가진 것도 크게 없고 그냥 단지 그냥 한 명의 교사인데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뭔가 교사이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는 걸 인스타에 한번 올리면 어떨까? 그러면서 저희 첫 계정이 그때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들과 단지 교사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이것도 하면서 교사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꿈꾸고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결국은 지금은 교사의 신분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그 모든 거의 시작이 어쩌면 교사인 그 순간에서 참 좋고 기쁜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직업적으로는 정말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사실 공무원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교사로 임용된 거는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미의 끝이었는지 그리고 네네. 또 거기에서 어떤 또 다른 시작이 있었는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어느 곳에서든 사실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실 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가 되고 네. 저희 채널에는 오늘 처음 시작이었지만 네네. 앞으로 더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가능하겠죠, 주셔서. 선생님? 네네. 또 불러주시면 네, 제가 네.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구독자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좋으셨던 내용들 또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효림파파 성기용 선생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